트럼프 행정부가 가동을 시작한 트럼프 RX를 통해 43개 처방약 값을 $1,000 안팎이나 할인받고 있어 큰 인기를 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 가운데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 현재 45개 주에서 1,000곳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본 유치 정책이 미국 산업의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 총수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미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범죄 외국인들을 우선 체포하는 표적 작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해 아이스 이민 단속국이 체포한 외국인들 40만 명 중에서 범죄 혐의자들은 60%, 이민법 위반자들은 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가동하기 시작한 트럼프 RX를 통해 황금 쿠폰을 이용하면 43개 처방약 값을 $1,000 안팎이나 파격 할인받고 있어 큰 인기를 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 주사제인 오젬픽과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는 $1,000 이상 할인된 $199에 살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상당수 처방약 값이 이웃 캐나다보다 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곳의 다국적 대형 제약사들과 파격 할인하기로 합의한 저가의 처방약들을 $1,000 안팎이나 싼 가격에 본격 이용할 수 있게 돼 미국민 의료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시작했습니다. Dozens of the most commonly used prescription drugs will be available at dramatic discounts for all consumers. 최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트럼프 RX 웹사이트에서 현재 파격 할인받을 수 있는 처방약들은 43개인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RX.gov 웹사이트를 보면 상당수 유명 처방약들은 한 달치 가격이 $1,000 안팎이나 파격 할인받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비만 치료제 위고비 먹는 알약은 한 달치가 $149인데 $1,349에서 근 $1,000, 89%나 대폭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 주사제는 역시 한 달분이 $149로 $1,349에서 근 $1,000, 85%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성능이지만 당뇨 치료제로 쓰이는 오젬픽 주사제는 한 달치가 $199로 $1,027.50에서 81%나 할인받고 있습니다. 전시과 같은 호흡기 질환자들이 쓰는 에어수프라는 $201에 이용 가능해졌는데 $504에서 60% 싸졌습니다. 류마티스 치료제 아줄피딘은 $199짜리를 이제는 절반 가격인 $99에 살 수 있습니다. 난임에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체외 수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날 F450 IU펜의 경우 당초 $1,449나 됐으나 이제는 $286로 파격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345보다 낮아진 것이라고 트럼프 RX.gov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43개에 불과한 파격 할인 처방약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관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미국 내 처방약 값을 80 내지 90%까지 파격 할인에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국의 처방약 값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바꿔놓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RX.gov에서 처방약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검색란에 원하는 처방약을 넣으면 파격 할인 대상이면 검색이 되고 해당 품목에서 황금색 독수리 문양과 트럼프 RX로 쓰인 쿠폰을 프린트아웃해 약국에 가져가면 파격 할인가의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 학비로 학자 융자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대학들이 계속 늘고 있어 현재 45개 주에서 1,000곳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빌리그 대학들은 가구 소득이 15만 내지 $20만 이하이면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고 주립대학들도 $7만 5천 내지 $10만 이하이면 수업료 면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4,300만 명은 대학을 다니면 학자 융자금을 이용해 현재 1조 6천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난을 겪으면서 270일 이상 연체한 디폴트, 지불 불능자들만 해도 600만 명을 넘어섰고 올 하반기에는 1,000만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학비 부담에 이어 학자 융자금 빚에 시달리자 미국 내 명문 사립대학들은 물론 주립대학들로 수업료 면제 대학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대학들은 45개 주에서 1,000개 교에 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8개 명문 사립대학들인 아이빌리그와 그에 못지않은 사립 명문뿐만 아니라 4년제 주립대학, 2년제 커뮤니티 대학들도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대 주립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UVA 버지니아 대학은 연 가구소득이 10만 달러 이하이고 거주민이면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은 그보다 적은 연 가구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 출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앤 메리는 아예 가구소득에 제한 없이 전체 학생들에게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 파크에서도 연 가구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이고 거주민일 경우 수업료 프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UCLA 등 UC 계열 대학들도 연 가구소득이 10만 달러 이하 출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각 주의 주립대학들은 해당 지역 거주민으로 세금을 내고 대체로 연 가구소득이 7만 5천 달러 내지 10만 달러 이하의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받더라도 수업료보다 약간 적은 연간 10,000달러 안팎의 기숙사비와 기타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명문 사립대학들은 거주민 요건이 필요 없는 대신 수업료 면제 자격 상한선을 높이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의대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 나머지 대학들은 20만 달러 이하의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빌리그 중에서 하버드 대학과 유펜 그리고 아이빌리그급인 MIT는 연 가구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이면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빌리그의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아이빌리그급인 스탠포드, 듀크 대학은 15만 달러 이하이면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운, 다트머스 등은 12만 5천 달러, 코넬은 7만 5천 달러 이하이면 수업료 면제선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본 유치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비해 기존의 토종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리면서 산업 전반의 체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바이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유치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산업 생태계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바이오 산업처럼 서로 다른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공통적으로 미국 산업의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유리업체 푸야오는 2015년 오하이오주에서 문을 닫은 GM 공장을 인수해 생산을 시작했고 현재는 근로자 3천여 명을 고용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해외 투자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되살린 성공 사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미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푸야오가 낮은 가격을 앞세워 완성차 업체 납품 물량을 빠르게 늘리자 인근의 미국 토종 유리 공장들은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은 폐쇄를 검토하거나 감원을 반복하고 있고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지역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푸야오의 납품 가격이 통상 10% 이상 낮다며 중국 본사의 자금력과 규모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이 미국에 있다고 해서 산업 생태계까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일 기업이 가격 경쟁으로 시장을 장악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선택지가 줄고 지역 산업 전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후보 물질을 중국 바이오 기업들로부터 대거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를 비롯해 유럽과 일본의 주요 제약사들은 중국 기업이 초기 연구와 임상시험을 맡고 자신들은 중국의 지역에서 개발과 판매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의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미국 내의 약값이 인하될 여지가 생기지만 미국 제약사도 사실상 높은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핵심 연구개발 역량이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데이터와 기술, 인력이 중국에 축적될 경우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져 제약사의 약값 인하를 요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제조업과 산업 부흥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은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 그 자체라기보다 그 결과로 미국 산업 생태계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와 산업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며 이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신중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미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우선 체포하는 표적 작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지난해 여름부터 국경 순찰대에 공격적인 단속을 경고했으나 결국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어떻게 전개할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미네소타 진화 작업에 나서 있는 톰 호먼 국경총수는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미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으려면 범죄 외국인들부터 우선적으로 체포하는 작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온 것으로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NBC 국토안보 담당 특파원이 펴낸 조서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모두 체포되고 추방될 수 있으나 이민법 위반 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부터 체포 추방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범죄 외국인 체포 추방을 우선시해야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정책이 미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미국민들이 바라는 범죄 외국인들부터 우선 체포하는 타겟, 즉 표적 작전을 펴지 않으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를 상실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는 지난해 6월 초 국경 순찰대의 그렉 보비노 광역팀장이 내부 이민 단속에 뛰어들면서 법원 영장 없이 얼굴 생김새나 사용 언어만 보고 듣고도 무차별 체포 연행하는 공격적인 작전에 선봉에 섰을 때에 이런 경고를 보낸 것으로 NBC 뉴스는 밝혔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의 경고대로 미네소타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 미국 시민권자 남녀 한 명씩 2명이나 ICU원과 국경 순찰대원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트럼프 이민 단속에 대한 부정 여론이 급등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NBC 뉴스의 국토안보 전문 특파원은 이 저서에서 톰 호먼 국경총수에 의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차장,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의 인터뷰도 싣고 있는데 이들 두 사람이 그간의 강경책을 밀어붙여온 강경파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론 악화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톰 호먼 국경총수를 미네소타에 급하여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지휘토록 맡기는 동시에 그렉 보비노 국경순찰대 광역팀장을 캘리포니아 국경부분장으로 원대 복귀시켰으며 700명을 철수시키고 보다 온건하고 유연한 방식을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해 아이스 이민 단속국이 체포한 외국인들 40만 명 중에서 범죄 혐의자들은 60%, 이민법 위반자들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형사 범죄자들 중에서도 살인과 강도, 성폭행, 갱단원 등 악한 중의 악한들은 14%이고 불법 체류자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해의 이민 단속 실적에선 악한 중에 악한부터 체포 추방하겠다는 구호가 지난해 중반 이후부터는 이민법 위반자, 즉 범죄 기록 없는 불법 체류자들의 비율이 40%까지 늘어난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공공안전을 해치고 위협하는 악한 중의 악한 형사 범죄자들부터 우선 체포 추방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이후에는 그 구호가 다소 퇴색되기 시작한 것으로 내부 자료에서 나타났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가 입수한 국토안보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첫해 1년 동안 아이스 이민단속국이 미국 내 단속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4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초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시카고, 샬롯츠, 뉴올리언스, 미니애폴리스 등 대도시들에서 국경 순찰대에 의해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아이스가 1년 동안 체포한 39만 3천 명 가운데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60%인 22만 9천 명이고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들은 40%인 15만 3천 명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또한 범죄 기록이 있는 체포된 외국인들 가운데 악한 중에 악한 강력 범죄자들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살인범들이 2,100명, 강도 2,700명, 절도 5,050명, 성폭행 5,400명, 총기범죄 6,150명, 갱단원 7,500명, 마약사범 22,500명, 음주 또는 약물운전 3만 명, 폭력 4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력범죄자 14% 이외에 기타 범죄 체포자들이 11만 8천 명이나 돼서 30%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 범주에는 불법 체류자로서 미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아이스가 첫 해에 체포한 외국인들 39만 3천 명 중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이 58%를 차지하게 됩니다. 40%인 15만 3천 명은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법 위반자, 즉 불법 체류자로 아이스는 분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는 아이스가 범죄 기록이 없는 강력범죄들을 우선 체포하면서 70% 이상을 차지했다가 하루 3천 명씩 체포, 1일 체포 쿼터가 설정된 후 단속이 확대되면서 범죄 기록 없는 불법 체류자 체포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